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구글 리서치의 작년 유립스에 발표한 Do Current Multitask Optimization Methods in Deep Learning Even Help라는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죠.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지금 딥러닝에서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논문인데요. 그럼 먼저 좀 이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이 뭐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는 이제 좀 서로 다른 이제 태스크들을 같이 훈련시킴으로써 태스크 간의 어떤 그 시밀러리티를 공유해서 뭐 데이터 한쪽이 적거나 또는 이제 뭐 리소스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애큐레이트하고 좀 더 제너럴라이즈 잘 되는 모델을 같이 학습함으로써 학습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멀티링규얼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잉글리시 투 프렌치와 잉글리시 투 루메니안 트랜슬레이션을 같이 학습시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라틴 랭귀지에 대한 쉐어드 놀리지를 기반으로 서로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셋 수가 적을 수 있는 잉글리시 투 루마니안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고 그 제너럴라이즈 잘 되는 모델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막 좀 그 어페런트한 이런 시밀러리티 이외에도 그냥 좀 태스크들을 같이 훈련시킴으로써 얻는 좀 성능 향상이 꽤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좋은 점만 이렇게 쉐어해가지고 모델을 잘 학습시키면 좋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좀 방해하기도 해가지고 태스크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태스크 간에 이제 잘 협력하면 좋겠지만 모델 캐파시티를 두고 이제 경쟁하는 경우가 이제 오브젝티브가 컴플렉팅 할 때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서로가를 방해하고 이제 같은 파라미터를 두고도 다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가기를 원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그 파라미터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태스크에 인터피어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좀 오버커밍 하고자 하는데,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은 이거를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하면은 태스크 간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밸런싱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션을 서로 간에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프로젝션해서 옵티마이즈한 등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하면은 이 태스크 인터피어런스 프로블럼을 잘 오버컴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또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의 다른 프로블럼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방법들이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왔는데요. 그랜놈, MGDA, PC그레드, IMTL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런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잘 극복하고 멀티태스크 러닝을 좀 더 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를 밸런싱하거나 프로젝트하지 않는 이제 뭐 유니폼 스케일링, 여기서는 저희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유니터리 스케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디언트를 밸런싱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각 태스크의 그레디언트를 어떤 유니폼한 웨이스로 곱해져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뭔가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대부분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논문들이 이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을 모두 이기고 있다라고 모든 논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 실험적 결과에 대해서 좀 의심을 더합니다. 좀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MTO 알고리즘들이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 방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그게 좀 실험 상황에서 좀 잘 튜닝하지 않은 결과로 그런 결과들이 리포트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과격하죠?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먼저 백그라운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아니라 기존의 그 MTO 알고리즘들에 대한 어떤 엠피리컬 스터디와 비교를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기존의 방법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 MGDA, PC그레드 그리고 IMTL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 생각이고요. 뭐 다 얘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좀 이쪽 필드에서 어떤 연구가 오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간단하게만이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논문 3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파레토 옵티멀리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실험을 이해하는 데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MGDA를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싱글 태스크 세팅과 다르게 이제 멀티태스크 세팅에서는 글로벌 옵티멀 패러미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이 논 컨플릭팅 멀티태스크 세팅의 어떤 그 로스 오브젝티브 스페이스고요. 오른쪽이 컨플릭팅하는 상황에서의 로스 오브젝티브 스페이스를 좀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요. 이제 논 컨플릭팅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옵티멀한 파라미터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서로 간의 태스크가 컨플릭팅하고 좀 그 파라미터를 두고 경쟁할 경우에는 한쪽에 좀 더 유리한 어떤 옵티멀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고 태스크 2에 좀 더 그 유리한 옵티멀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지점이 가장 아이디어한 그런 지점 같지만 그렇다고 이제 장담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컨플릭팅한 멀티태스크 세팅에서는 솔루션이 이렇게 하나의 글로벌 옵티멀 파라미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의 셋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어떤 솔루션이 그 다른 솔루션에 의해서 파레토 도미네이트도 되지 않았을 때 이 파레토 옵티멀 셋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파레토 도미네이트도 되었다가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최적 아마 막 고등학교 때 막 경제하고 그랬을 때 좀 얘기를 들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파레토 도미네이트 되었다 하는 거는 저희는 이 솔루션 A가 솔루션 B에 대해서 어떨 때 파레토 도미네이트 되어 있다고 말하냐면은 이제 A가 B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티브에서도 선호되지 않고 하나의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도 B가 좀 더 선호된다면 우리는 B가 A를 파레토 도미네이트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래쪽 예시를 통해서 보자면 여기 왼쪽이 F2 오브젝티브, F1 오브젝티브고 저희 목적은 F2를 미니마이즈하고 F1을 맥시마이즈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간단하게 봤을 때 이 그 솔루션 4가 솔루션 2를 도미네이트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모두 이 preferred 되니까. 그리고 또 솔루션 5도 1에 대해서 도미네이트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좀 더 prefer 되니까. 그러나 4와 1, 3과 5는 그 서로 그 도미네이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을지라도 다른 하나의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는 더 낫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은 파레토 도미네이트 되지 어떤 솔루션에서도 도미네이트 되지 않은 어떤 솔루션들의 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은 뭘까요? 정답은 요 3과 5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간에 파레토 도미네이트 되지 않고 그 다른 파레토 얘네들은 모두 3과 5에 도미네이트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이제 그 오브젝티브 스페이스에서의 이 매핑을 저희는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실험에서 좀 이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가 형성되는 걸 좀 보일 거고요. 이제 멀티 오브젝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들을 이렇게 잘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이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릴 3가지 방법 중 하나인 멀티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MGDA는 앞에 말씀드린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서 좀 온 방법인데 모든 그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커먼 디센트 다이렉션으로 옵티마이즈를 함으로써 이 파레토 옵티멀 셋에 있는 하나의 엘리먼트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건데 파레토 옵티멀리티의 정의에 따라서 좀 이 셋을 찾거든요. 그래서 파레토 옵티멀리티의 네세서리 컨디션인 이제 파레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제 파레토 옵티멀리티의 네세서리 컨디션인 프리즈 존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 포인트인데요. 컨벡스 한 경우에는 이 파레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와 이퀴벌런트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프리즈 존 그 컨디션의 좀 간략화된 버전인데요.
그레디언트 이 옵티멀 솔루션에서는 그레디언트의 그 웨이티드 썸이 0이 되게 하는 요 셋 오브 웨이트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뭐 이걸 위해서 간단하게 요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웨이트를 찾고 매 라운드마다 해당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조금 그 알고리즘들이 메인 저희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인 토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혹시 중간에 흐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좀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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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GMX가 이제 그 태스크 M의 그레디언트를 뜻하고요. 요 WMX는 옵티멀 웨이트를 뜻하는데 좀 간단히 얘기한 건데 여기선 그냥 웨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 이터레이션마다 이 옵티멀 웨이트를 찾고 그 방향으로 이제 디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니터리 스칼라리제이션을 할 때는 요 WM 그 웨이트를 그 러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스태틱하게 고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태스크가 있으면 그냥 0.5, 0.5만 고정해두고 0.5 곱하기 그레디언트 1, 0.5 곱하기 그레디언트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MGD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그레디언트 곱하기 이 웨이트이 미니마이즈 되는 그 그레디언트 그 웨이트를 찾은 다음에 해당 방향으로 디센트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좀 몇 가지 컨디션 하에서 이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 스토캐스틱 어프로치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MGDA는 이런 방법입니다. 네, 질문. 어떤 거? 그거 약간만 더 위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저기서 W1부터 M까지가 그냥 W 스타라는 하나의 뭐 파라미터, 그러니까 벡터의 각 구성선들 태스크에 얘기한 거예요? 대한 겁니다. 저거는 네, 각 W 태스크에 대한 거군요. 이제 n번째 태스크에 대한 웨이트와 n번째 태스크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 혹시 저 WM 그 뒤에 부분은 그 그레디언트를 곱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랑 뭔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네네네. 다 더해서 1이 된다. 저 수식의 의미가 혹시 뭔지 이거는 한 이제 번만 다시. 웨이트를 다 더했을 때 썸이 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이 웨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어떤 컨디션이 되나요? 뭐 노멀라이제이션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뭔가 네. 저게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네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제가 직관적으로 좀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네. 그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게 사실은 요 내용이 저희 논문에서 이 논문을 얘기하면서 좀 맥시마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네. 간단하게 이게 파레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의 조건이라고 알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끝나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면서 언제나 인터피어 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 MGD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방법들이 좀 어떤 철학으로 이 그레디언트 컨플릭트를 그 태스크 인터피어런트를 해소하고자 하고 그럼 그 어떤 어프로치들을 사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왜 잘 안 되는지를 좀 자세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좀 그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트래직 트라이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요 세 가지 컨디션 중 하나를 뭐 줄이려고 하면 나머지 두 개가 올라가고 하나를 줄이려고 하면 나머지 두 개가 올라가는 등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그거를 이제 conflicting gradient direction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서로 간의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differing gradient magnitude 하나의 그레디언트는 너무나도 작고 하나는 너무 크고 그러면 이제 훈련이 잘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업데이트 G에 대해서 너무 커베처가 커가지고 도미네이트하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하이리 센시티브하고 도미네이트하지 않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언더에스티메이트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C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직 트라이어드를 깨기 위해서 첫 번째 컨디션을 아예 좀 솔브해 보려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은 이제 뭐 그레디언트가 컨플릭팅하는 경우에 뭐 요 GI를 먼저 이 그 태스크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요 태스크 중 하나의 그 그레디언트를 다른 그레디언트의 노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요의 노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또 그 다음 프로시저에서는 다른 태스크를 잡고 해당 태스크의 노멀 플레인 다른 또 이제 다른 태스크의 노멀 플레인으로 요 그레디언트를 프로젝션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obtain된 그 프로젝트 그레디언트가 논 컨플릭팅한 그 결과를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그레디언트 간의 컨플릭트를 해소해서 이 PC 그레드는 유니터리 스칼라리제이션이나 다른 그 멀티태스크 방법들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MTL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메인리하게는 그레디언트 컨플릭트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요 PC 그레드에서 얘기했었던 두 번째 differing gradient magnitude를 좀 이게 좀 이것 또한 이제 좀 멀티태스크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 중 하나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훈련시킬 때 양쪽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균등하게 훈련되면 좋겠지만 훈련을 시킬 때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하나의 태스크에 너무 빠르게 훈련이 되고 다른 태스크는 천천히 훈련되는 등 태스크에 너무 하나에 또 훈련이 잘 되면은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하나의 태스크에 바이아스되지 않도록 훈련을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IM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 IMTL-L과 IMTL-G가 있습니다. IMTL-L은 이제 태스크 로스에 작용해서 이제 스피드를 맞춰주고요. IMTL-G는 태스크 그레디언트에 맞춰서 이 태스크의 컨버전스를 비슷하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IMTL-G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래서 IMT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의 태스크의 컨버전스를 밸런스 해주기 위해서 이 그 업데이트 웨이트 그 웨이트를 어그레게이트한 G의 모든 태스크로의 프로젝션의 매그니튜드가 같게 이 G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PC 그레드나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을 때 크기가 달라서 뭐 MGDA 같은 경우는 G3에 빨리 컨버전스 될 확률이 높은데 IMT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 그림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든 그 그레디언트 다이렉션으로 프로젝트 했을 때 동일한 매그니튜드를 지니게끔 이제 하고요. 이 업데이트 G는 이제 요 그 컨디션에 이제 클러스터 폼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이제 백그라운드 여기까지 비교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혹시 앞에 이 IMTL-G보다 앞에 설명해 주셨던 알고리즘에서요. 네. 네네, 요 알고리즘에서 그 논 컴플리팅하게 했다는 건 그러면 지금 저 D에 있는 저 화살표가요. 네. C에서 원래 있던 저 GJ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션된 GJ가 D에서 네. 그러니까 그냥 저걸 축만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점선 네, 친구들을 점선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옮겨놓은 거죠. 점선을 이제 이렇게 네네, 사실은 얘가 이해됐습니다. 프로젝트드 GI, 프로젝트드 아, GJ인 네.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원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컨플릭팅하고 있었던 것들을 네. 컨플릭팅하지 않게 했다. 네, 입니다. 네. 그럼 네, 그러면 그
저렇게 하면 저 두 개가 컴플리트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컴플리팅 하기 때문에 슬로우 컨버전스 문제가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하고 저런 방법을 제안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저렇게 하면 결국은 원래 그레디언트 지시하는 방향이랑은 또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네네. 저건 저거대로 컨버전스나 업데이트에 좋은 좀 나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뭔가 그런 그러니까 뭐 이 논문 자체가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런 게 나중에 설명이 되나요? 아니면 그 네, 이 논문에서의 원리적으로 그 요 논문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좀 네. 엠피리컬 리저트로 잘 안 된다를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요 그 프로젝션이 좀 유사한 방향으로 하긴 하지만 뭐 순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그 프로젝션 다이렉션으로 네.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신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걸 다루는 게 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 음, 음, 그러면 하나만 더 좀 헷갈리는 게 아까 그 저런 식으로 컨플리팅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컨버전스 그러니까 되게 좀 더 빨리 컨버지가 된다인가요? 아니면 두 태스크에 좀 더 옵티멀한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던 그 두 무슨 도미네이트 네네. 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 그냥 업데이트하면 못 찾는데 저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 이게 주장하는 이게 내용인가요? 아니면 네, 네.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MGDN의 피시그레드나 요 뒤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컨플릭트를 해소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저 요 두 커런트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이븐 워크에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도달할 수 없다입니다. 그 해당 지점들에 더 좋은 지점. 기존에 네. 제시된 네, 알고리즘으로는 알고리즘들이 없다. 그 네. 주장을 하기를 이제 뭐 유니터리 스칼라이제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네. 보인다라고 엠피리컬하게 그 익스페리먼트로 보이는데 이 논문에서는 네, 네. 그런 방법들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다음 페이지에서 그 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2차원에서는 MGDA랑 PC 그레이드랑 저거랑 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세 개의 관계성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MGDA의 네. W만 잘 조절해도 오른쪽 두 개가 해결될 것 같은데. MGDA가 사실은 이 MGDA하고 IMTL-G하고 W를 좀 잘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 어그레게이션 웨이트 W를 찾게 되고요. MGDA 같은 경우에도 MGDA 같은 경우에 커먼 디센트 다이렉션으로 컨버지 되도록 하나의 어떤 걔는 이제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도 좀 다운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컨버지가 되도록 커먼 디센트 다이렉션을 찾습니다. 물론 MGDA가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라서 완벽하게 그러진 못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관계를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자면 MGD하고 IMTL-G는 요 W를 좀 어떻게 보면은 매 라운드마다 잘 찾는 방법이고요. PC 그래드는 W를 찾진 않고 매 라운드마다 그레디언트 간의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이 멀티태스크 러닝의 네. 약간 필요성이 조금 더 궁금한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두 태스크가 옵티멀한 그레디언트 약간 평균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옵티멀한 그레디언트의 그러니까 뭐 평균. 태스크 1, 태스크 2가 있으면은 네. 둘 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거면은 그러니까 멀티태스크를 하나하나씩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거랑 네네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거에 좀 장점에 네. 뭐가 있을지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하나 태스크는 뭐 잘 알고
다른 하나 태스크는 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고 할 때 그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뭐 인투이션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할 거면 애초에 그냥 잘 하는 태스크 1에서의 나온 어떠한 결과값을 이용해서 두 번째 태스크를 학습할 때 적용시키는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결과값을 이용한다는 게 혹시 어떤 얘기인가요? 아, 뭐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 네네. 정보가 많은 거에 도움이.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레벨에서 서로 태스크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네. 도움을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트랜스퍼 러닝을 뭐 한다는 뭐 좀 리소스풀한 태스크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고 뭐 좀 리소스 레스한 데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네, 제가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린 네네네. 건데,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하나하나의 태스크를 따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학습시켰을 때 어떤 게 좀 더 확실히 좋은가?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 꼭 그 하나의 리소스가 완전히 충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둘 다 사실은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의 데이터가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제너럴라이즈 할 만큼 저희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웬만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주고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수록 대부분 좋은 게 이제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멀티태스크 러닝이 좀 시작된 배경 중 하나는 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쪽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서 나오는 이제 시티스케이프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시가 살짝 다르긴 한데 이미지를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과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태스크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좀 그 이미지에 대한 공통적 언더스탠딩을 이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 데이터 태스크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좀 더 높이면서 양쪽에 득이 되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태스크마다 그게 좀 잘 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되는 태스크가 있고 안 되는 태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뭐 태스크 간의 컨플릭트가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게 좀 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멀티태스크 러닝의 철학 자체는 이게 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컨플릭트를 잘 해소해서 같이 협력을 시킨다면은 양쪽에 모두 훈련이 잘 되도록 좀 다양한 태스크가 있을 때 다 같이 학습시켜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조금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의 데이터만으로 리소스가 충분한 경우에는 그 태스크를 다른 애들과 같이 학습시킬 필요가 없겠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되기 위한 경우에 다른 태스크들과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또는 이제 리소스가 충분한 태스크와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어떤 공통적 언더스탠딩을 추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태스크 1, 2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데 그럴 거면 태스크 1을 학습시키고 태스크 2를 학습시켜서 따로 하는 거랑 시퀀셜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 태스크를 그냥 하나하나의 그냥 단일한 태스크로 네네. 학습시키면 저런 컨플릭션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각각을 보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3의 태스크가 등장을 했을 때 네. 1, 2를 멀티태스크로 학습시킨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아니요. 거예요? 툴을 하는데도 같이 학습시키는 게 원래는 좀 도움이 된다. 인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점도 있어서 컨플릭트가 심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좀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태스크 1하고 2를 학습시켰을 때 태스크 1하고 2에 모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게 하는 게 오브젝티브입니다. 태스크 3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태스크나 이제 훈련 상황에 따라서 이제 컨플릭트가 심해지게 되면 태스크 1, 2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타스크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태스크 인터피어런스 현상을 이제 좀 옵티마이즈를 잘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좀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입니다. 혹시
그 좀 질문이 제 답이 적절하지 않았다면은 얼마든지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를 제가 좀 더 얘기를 잘 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 논문에서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실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던 이제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은 이제 멀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제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의 엘리먼트 중 하나를 좀 서튼 컨디션 하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IMTLG나 그 MGDA와 다르게 이 W를 이제 매 라운드마다 변형한 게 아니라 라운드 전에 뭐 0.5, 0.5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또는 0.1, 0.9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두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이 썸을 이제 컴퓨트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 파레토 프론트에 이 W1, W2를 이제 탄젠트 플레인에 접하는 어떤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W1에 W2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그리드 서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아이디어한 파레토 프론트가 형성될 경우에 이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요 그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을 통해서 찾은 이제 파레토 프론트와 기존 논문에서 나온 뭐 MGDA 뭐 그런 논문들에서 나온 이제 결과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이 그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제이션으로 형성된 파레토 프론트보다 이 기존의 방법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뭔가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해소하고 뭐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일단 실험 세팅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실험 세팅은 멀티링규얼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 영어에 대한 멀티링규얼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뭐 English to French, English to Chinese, English to German, English to Romanian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레토 프론트를 좀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 실험에서는 이 중 2가지 태스크만 실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요 왼쪽은 이제 테스트 로스 트레이드 오프고요. 요 Y축은 English to French의 로스,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English to Chinese의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트레이드 오프를 형상화한 모습이고요. 왼쪽은 테스트, 오른쪽은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파란색이 이제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으로 형성된 파레토 프론트인데 기존의 방법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파레토 프론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논문들에서 리포트한 결과에 따르면은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보다 좋은 성능을 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요 초록색 별이 MGDA,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화살표가 PC 그레이드, 그리고 네모가 여기 IMTL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 대부분 모두 이제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요 논문들의 실험에서 발표한 그 결과들이 요 옵티멀한 웨이트에 대한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이 아니라 좀 요 옆에 있는 점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놓고 또는 이제 잘 옵티마이즈 되지 않은 점을 가지고 이제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잘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해석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파란색 점선이 그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를 나타내는 게 아닌 건가요? 요 파란색 이게 파레토 프론트를 네. 그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제이션으로 이제 측정된 파레토 프론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저희가 좀 여기서 좀 스킵됐는데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네. 그 태스크 간의 인터피어런스가 낮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파레토 프론트가 좀 더 앞쪽에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네. 태스크 간의 인터피어런스가 높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파레토 프론트가 뒤쪽에 후퇴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측한 바로는 얘네들이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잘 해소를 해서 네. 옵티마이즈를 하면 이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기에는 직관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뭐 파레토 프론트 지점에 네. 이렇게 뭐
태스크 인터피어런스 잘 해소하면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냥 그런 아.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해소하지 않은 그냥 네. 간단하게 그 웨이트만 스태틱하게 주는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으로 형성된 파레토 프론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가 좀 메시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걸 보려면 지금 저 파란색 점선보다 네네. 원점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원점에 요 가까운 지점에. 네, 쪽에 와야 더 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양 로스가 더 낮은 점을 네네. 저희는 찾길 아. 바랬던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이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레토 프론트랑 네. 파레토 옵티멀이랑 네네. 그 파레토 옵티멀 설명하신 페이지 한번 아 앞에 네네. 페이지 아 너무 제가 여기서도 한번 방금 전 요 페이지에서 지금 저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 저 피저블 오브젝티브 스페이스라는 게 네. 애초에 그 어떤 파라미터가 세타에 대해서 네네 그 이제 피지블한 오브젝티브 스페이스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좀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요거는 이제 x1, x2에 대한 네네. 디시전 스페이스고요. 저희 네. 그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그 파라미터 세타겠죠. 파라미터 네네. 세타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스페이스고 네네. 그거에 따른 이제 얘는 이제 오브젝티브 스페이스 그 파레토 파라미터의 스페이스에서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페이스로의 매핑된 이제 파레토 이제 오브젝티브 밸류에 네. 이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을 매핑하면은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로 네. 나타나게 됩니다. 오브젝티브 스페이스에서. 네. 그래서 저는 저거보다 더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 스페이스 자체가 그 파라미터의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저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가 저 웨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옵티멀 네, 맞습니다. 포인트인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옵티멀한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면 네. 사실 이 파라미터 모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맞는데요. 제가 좀 이것도 좀 스킵한 내용이기도 한데 유니타리 스칼라라이제이션 방법이 사실은 네. 완벽하게 옵티멀한 파레토 솔루션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그 정말로 최적의 파레토 프론트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파레토 프론트를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잘하지 못한다는 게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샘플링 방법보다 기존 메소드가 좀 더 제대로 된 파레토 옵티멀을 찾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러면 저 샘플링으로 뽑혀 있는 라인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어야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파레토 옵티멀에 더 가까운 포인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게 그 투 태스크라서 좀 아니죠. 그 파레토 옵티멀이 항상 원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걸 뜻하나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저 샘플링된 파란색 선이랑 파레토 옵티멀 선이 거의 유사하다면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네네.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 사실 비슷비슷하죠. 그냥 요 지점에서 비슷비슷한데 좀 더 이제 다른 실험 결과에서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요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좀 비슷비슷하고 다른 거기서도 이제 비슷비슷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장 자체가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이 다른 애들보다 낫다라기보다는 다른 애들이 그냥 간단하게 웨이팅한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게 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레토 옵티멀은 선으로 못 그리나 싶어서 묻는 거였거든요. 완전 아이디얼한 파레토 옵티멀이요? 네네. 그거는 아마 저희가 모든 그 피지블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장 옵티멀한 그거를 찾을 수 없어서 그리는 게 쉽지는 옵티멀한 정말로 옵티멀한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유니터리 스칼라제이션 그게 아까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네. 저런 값들을 많이 넣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이 그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값들을 넣어보는 게 아니고 네.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파레토 프론트의 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요 네. 기울기의 기울기 플레인에 접하는 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요 기울기를 다르게 계속 해주면은 요 지점들을 하나하나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었을 때 앞에 네 가지 알고리즘은 저런 저 W를 약간 자동화해서 그러니까 네네네. 순간순간 찾는 느낌이고 얘는 이제 약간 때려박는 네, 건 맞습니다. 거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파레토 옵티멀이 아니더라도 이게 훨씬 더 많은 양의 계산을 통해서 뭔가 그 값을 찾는 느낌인데 그 네 가지 알고리즘이랑 이거랑 이게 비교 가능한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네. 그래서 받아서요.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존 기존 방법들이 그래서 W를 오토매틱하게 그리드 서치를 하지 않고 좀 아이디어한 W를 찾는다는 거에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기존 방법들이 논문을 내면서 주장했던 부분은 W를 오토매틱하게 찾는다가 아니거든요.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가 그 논문들의 핵심 주장이었고 그거를 이제 어치브하지 못한다는 거를 크리틱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좀 W를 오토매틱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감사합니다. 그리드 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네, 여전히 좀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뒤에 것부터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웨이스를 찾는 MGDA, 오토매틱하게 찾는 이제 MGDA나 IMTL G를 봤는데 그래도놈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보면은 이게 이제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요 W가 매 라운드마다 어떻게 셀렉트 되는지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스태틱 웨이트과 거의 유사하게 그냥 행동을 합니다. 저희가 좀 기대했던 거는 이제 트레이닝 스텝에 따라서 뭔가 좀 뭐 하나로 바이아스 됐으면 이제 걔를 슬로우 다운하고 아니면은 뭐 MG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태스크 밸런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훈련을 잘 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실험 결과를 보면은 거의 스태틱 웨이팅과 큰 차이가 없고요.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과 유사한 좀 행동을 보입니다. MGDA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만 네. 그리고 좀 그 다른 결과도 보자면 뭐 파레토 프론트가 이렇게 예쁘게 형성되면 좋겠지만 트레이닝 그 퍼포먼스에서는 트레이닝 로스에선 대부분 파레토 프론트가 형성이 되지만 이제 테스트 로스에선 파레토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 때문에 파레토 프론트가 예쁘게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에선 좀 이게 그 뭐 데이터 수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글리시 루마니안과 프렌치를 같이 학습시킨 건데 요 경우에는 이제 루마니안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이그샘플이 너무 적어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제 파레토 프론트의 콜랩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데 이 콜랩스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그 성능을 내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치브되었고 기존의 그 다른 방법들은 스칼라라이제이션으로 어치브된 방법 값들보다 좀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트랜슬레이션 태스크 말고도 이제 뭐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의 뭐 멀티태스크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시켜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같이 그 멀티태스크로 학습시키는 태스크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파레토 프론트가 좀 더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애큐러시이기 때문에 좀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되는데 이제 좀 더 이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보다 갭이 좀 더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좀 그냥 차라리 그 MGDA나 이제 다른 방법들이 컴퓨테이션을 추가적인 컴퓨테이션 뭐 PC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하나하나에 대한 프로젝션을 진행해야 되고 추가적인 컴퓨테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MG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같은 이제 뭐 3레이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그 초당 4.81 스텝밖에 못 하는데 이거는 그냥 스칼라라이제이션으로 뭐 12레이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과 유사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그냥 이런 거 쓰지 말고 스칼라라이제이션으로 훨씬 더 그 좋은 그 큰 모델을 쓰면은 이제 큰 모델을 쓰면은 문제가 스무징돼서 파레토 프론트가 앞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모델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혜진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요 큰 모델을 쓰는 게 좋은 경우는 옵티멀한 파라미터 W를 알고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파라미터 W를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런 MGDA나 다른 방법들이 그 오토매틱하게 찾아주는 이 W가 좀 더 베네피셜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MGDA도 제가 좀 실험을 해본 결과는 완전한 옵티멀한 W와 비슷한 결과를 내진 못합니다. 그래서 MGDA나 뭐 IMTLG가 좀 아이디얼한 W를 그 오토매틱하게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정말로 옵티멀한 W인지도 개런티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단점은 좀 여전히 있습니다. 좀 실험 여기까지 조금 질문 있으실까요? 네. 채팅 죄송합니다. 진호님이 채팅부터 그러면 먼저. 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호님이 질문하신 게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데이터 수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파레토 프론트를 찾지 못하는 컬랩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하려는 태스크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파레토 프론트를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파레토 프론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에서 최적의 태스크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파레토 프론트를 찾은 거는 사실은 태스크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웨이트를 0.1, 0.9, 0.8, 0.2, 0.7, 0.3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다 시켜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스크가 늘어나게 되면 디멘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가 늘어날수록 디멘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사실은 파레토 프론트를 찾는 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비싸지게 되고 그래서 요 W를 사실은 그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찾는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너무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해지고 그래서 최적의 태스크의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진 않고요. 저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레토 프론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라기보다는 요 콜랩스가 일어나는 게 파레토 프론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라기보다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해서 해당 태스크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제너럴라이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파레토 콜랩스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요 오른쪽이 이제 트레이닝 로스고 왼쪽이 테스트 로스인데 트레이닝 로스에선 정상적으로 이 파레토 프론트 커브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태스크 셋에서는 이런 식으로 콜랩스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insufficient한 태스크에 로컬 옵티마에 오버피팅 돼가지고 이 제너럴라이즈 테스트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최적의 태스크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태스크 수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오브젝티브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태스크가 적으면 풀기 좀 더 쉬워지겠죠. 컴플리트가 적거나. 네. 혹시 네 그러면은 뒤에 컨클루션이 나온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해 보자면은 뭐 유니터리 스컬러라이제이션으로 찾은 파레토 프론트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로어 바운드인데 그 로어 바운드를 기존에 제시한 논문들이 넘지 못했다 아니면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좀 그래서 그게 좀 실험의 로어 바운드라서 사실은 요 유니폼 스케일라이션이라고 스케일링이라고 여기는 표현되는데 이게 유니터리 스칼라라이제이션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논문들이 MGDA, PC그레드, IMTL 논문들이 요 유니폼 스케일링, 이퀄 웨이츠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리포트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그냥 로어 바운드로 취급이 돼서 이 방법들은 이제 따로 뭐 태스크 인터피어런스를 해소하거나 그러지 않은 방법들인데. 네. 제 질문은 네네.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찾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발견인지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의 완벽한 논문이 되려면 적어도 왜 그런지 뭔가 분석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 제시라고 해봤자 아까 그 레이어 그쵸, 수를 늘린다라는 건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뭔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그러니까 음, 그냥 실험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발견 네네. 끝 하기에는 그 정도로 큰 발견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이 발견. 컨트리뷰션이 좀 그 부족하다고 네, 네, 왜냐하면 뭔가 이걸 하면은 대부분의 좀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 그런지 그리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걸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좀 임팩트가 좀 있었냐고 얘기하자면 요 논문들이 좀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PC 그래드나 이제 IMTL 같은 방법들이 좀 그 기존의 멀티태스크 러닝 쪽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도 이제 꽤 많은 연구들이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얘네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엠피리컬리 그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좀 그 보인 논문이라서 그 자세한 그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에 대한 설명은 렉하지만 그래도 좀 그 이쪽 필드에서는 그런 부류에서 좀 컨트리뷰션이 있는 페이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 질문이 방금 전에 그 화면에서 질문하고 싶어요. 그 저도 일단 질문 중 승범님이랑 비슷한 일단 네네. 질문 두 개인데 첫 번째 질문은 승범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이 논문들이 뭔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막 소개해 주셨던 모티베이션들이 있잖아요. 네네. 뭔가 뭐 이런 컨플릭트들이 방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면 더 잘해지지 않을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모티베이션에 맞춰서 뭔가 설계된 방법들일 텐데 네.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 동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요. 아마 이유로는 그 보면은 제가 논문을 해드릴 때도 그랬지만 각자 얘네들이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목적하는 바도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그 풀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네. 좀 용어도 다르고 다 그 해결하려는 방법 자체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투이티브한 게 많을 수 있고 좀 통일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MGDA하고 뭐 PC 그레드 같은 경우에서도 풀고자 하는 베이스 문제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고 IMTL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통일된 얘네들이 왜 전부 다 안 되는지에 대한 통일된 언더스탠딩에 대한 해석은 해당 논문에 나와 있진 않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서 뭐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MGDA는 이제 스칼라라이제이션과 그렇게 애초에 MGDA가 멀티 오브젝트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칼라라이제이션에 비교해서 더 나은 파레토 프론트를 찾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을 하나를 좀 그 개런티드하게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그것도 사실은 그 스칼라라이제이션이 문제가 되는 좀 논 컨벡시티나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란 솔루션을 MGDA 또한 어치브하지 못한다는 좀 그런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그래드는 이제 그레디언트 컨플릭트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그레디언트 컨플릭트를 훈련 중에 어느 정도 잘 해소를 저런 컨플릭팅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소를 해주지 않나 싶고요. 좀 그 문정님이 질문하셨나? 그래서 좀 얘네가 그런 식으로 패스를 바꿔줬을 때 좀 더 뭐 빨리 옵티마이즈 되는 거냐 아니면 더 좋은 점을 어치브하는 거냐 근데 저는 그냥 빨리 어치브하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그레디언트 컨플릭트를 잘 해소하고 그 옵티멀 솔루션에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에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잘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뉴럴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컨플릭트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네를 통해서 더 좋은 파레토 프론트를 얻는 효과가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이 IMTL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포트 되기에는 이 스칼라레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스칼라레이션이 바이아스 됐을 경우에 이제 그 하나의 W 웨이트에 대해서 바이아스 됐을 경우에 또는 옵티멀 W가 아닐 경우에 실제로 그 파레토 프론트를 보시면 요 점들이 하나의 태스크에 바이아스되고 편향된 리절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들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요 지점보다 좀 더 이제 밸런스된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추구하는 IMTL이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냥 뭐 아이디어란 그 밸런스가 잘 된 W에 대해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두 번째 질문인데 아까 전에 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페이지? 그 성능 실험? 나와 있던 페이지였는데 어떤 거요? 그 각각 아마 저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성능 아, 팁을 네네. 네, 여기 그 보니까 싱글 태스크랑 또 이제 다 비교를 해 놓은 것들이 네네, 이렇게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승범님이 하신 질문 맞습니다. 그에서 그러니까 자비님이 해주신 설명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태스크 A, 태스크 B가 있고 뭔가 A랑 B가 공유한 A랑 B에서 공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학습하면 태스크 A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뭔가 B에서 B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부를 학습할 수 있으면 결국 태스크 A에서도 그 태스크 A에 대한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 낼 수 있다. 이 부분이 그건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목적 자체가 그러면은 방해되는 부분 제거하고 도움되는 부분만 되게 최적으로 학습시켜서 최대한 도움받는 부분만 좀 살려보자 이런 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까 진호님이 하신 질문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뭔가 그러면 태스크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비님 발표 논문이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한 궁금함인데 네. 그 태스크를 그럼 무작정 많이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럼 딱 두 개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 뭔가 이런 게 좀 태스크 수랑도 어느 정도는 성능 그 향상폭 같은 게 디펜던트한가? 이런 게 네. 좀 궁금해서요. 그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아마 태스크 수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태스크 간의 코렐레이션이 큰 좀 태스크라면은 좀 많아져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스크 간에 이제 컨플릭트가 크거나 이제 좀 너무 다른 태스크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트레이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유사한 코렐레이션이 큰 그 태스크는 오히려 많아지면은 데이터가 좀 더 리소스풀해지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태스크 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 태스크들에 대해서 좀 디펜던트하게 그렇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그러면 혹시 기존에 하는 보통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들을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고 보통 한 몇 개 정도 사용하는지 예시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리얼 라이프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예를 들면 MGDA에서는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지. MGDA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시티스케이프스도 많이 그 하는데요. 그 어디죠? 요 시티스케이프스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 데이터 아시죠? 그 어반 그 저거 몰라요. 그래요? 그 죄송합니다. 어반 스트릿 데이터에 관한 걸로 네.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그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이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쉐어드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그 좀 사용되는 이그젬플들이 좀 다양하게 꽤 있는데요. 리얼 라이프에서 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멀티태스크가 주 필드는 아니라서 네, 좀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 시간 많이 잡아먹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컨클루전 빠르게 얘기하고 1분 남았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TO 알고리즘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좀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이 어치브하는 결과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요. 또 대부분의 MTO 웨이팅 방법들이 뭐 그 밸런싱을 하는 효과보다는 좀 유니터리 스칼라레이션과 유사하게 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W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하이 인터피어런스 상황에서 뭔가 그 인터피어런스를 해소해서 파레토 프론트를 그 전진시킨다거나 그런 현상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는 라저 모델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그 그리드 서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옵티멀한 W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라저 모델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